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진석 비서실장이 MB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장례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MB 대통령이요, 여당은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한동훈 그리고 친한 교회인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안보적인 위협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윤 대통령 오늘 또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의 메시지를 냈고요. 김영원 장관도 이거는 파병이 아니고 용병이다, 이런 지금 입장을 견지하면서 강하게 지금 요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고의 국군통사령관은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장관은 이제 진두지 하는 분인데, 요 두 분의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내 정치권 뉴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요 안보 뉴스도 좀 잘 챙겨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다 입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이게 남의 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할 게 뭡니까? 김정은이 우선 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환율 한 1,400원으로 한다면 한 280만 원 정도를 받아오는데, 요거 충성자금으로 쓰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갈취당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비인륜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강제 격리시켜서 지금 이제 관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무런 초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거예요. 사태 심각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이화영 재판이 오늘 있었어요. 항소심 재판입니다. 이제 이화영 항소심 재판 24일 날 종결합니다. 24일 날 이제 최후 변론을 듣게 되어 있는데, 요 이화영이가 여전히 입을 못 열고 있어요. 바로 왜? 백정화가 무서워서 못 여는 것이죠. 백정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보석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지난번 그 1심에서도 보석했는데 이제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확실하죠. 야, 정말 이화영이 이거 보석 신청하면서 오늘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요, 완전히 이재명이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금 이제 1심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보석을 해달라. 아니, 보석하는 거고 그 이재명이 1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왜 맨날 너는 이재명 얘기만 해? 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화영 재판에서 이 방용철 부회장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70만 불 준 건 맞아. 네 호남한테 줬어. 2021년도 7월 달에 필리핀에서 확실하게 밝혔어요. 이거 이화영 항소심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거 죄형이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개딸들이 말이죠.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되겠다, 온라인에서 지금 이 청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요거 제가 한 두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역풍이 불죠. 왜?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이 이제 끝나가니까, 항소심 재판이 끝나가니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이제 본 재판도 열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 신진호한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현주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 그거 청문 개딸 탄핵 서명하는 거 그거 그만 좀 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자, 역시 신진호가 무섭긴 무서워요. 신진호가 무섭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가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죠. 이거 징역 20년 때려야 돼요. 징역 20년. 반드시 신진호 판사. 예. 자, 그래서 신진호 판사가 또 때리려면, 신진호 판사도 지금 이제 임기가 2년인데 통상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어서, 신진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이화영 재판, 이재명 재판 이거 전부 끝날 때까지 쫙 임기를 좀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오늘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과 폴란드 간의 정상회담 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으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제는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에서요,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동안은 이제 살상무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상황이 바뀐다면.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이 조건을 걸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야말로 이거는 뭐 우리 한반도 세계 안보 이거를 다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단계별로 국제사회하고 필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 확실하게. 자, 이 얘기는요,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살상 무기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 언론에서 오늘 공동 기자회견이니까 물어봤어요. 한국 무기를 갖다가 지원하거나 또는 파병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기해서 북한이 특수군을 갖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우리도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자세하게 밝혔냐면 우리는 살상무기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활동 여하에 따라서 살상무기 공급을 검토해 나갈 수 있겠다. 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 이제 미국과 서방에서 다 확인했고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요 북한군이 어떤 용도로 가서 활동하느냐. 요것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병력들이, 북한군 병력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요거를 보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심리전 요원을 보낸다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런 관리하는 요원들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참관단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포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힐 경우에, 대응해서 준비 차원에서 통역병을 보낸다거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두 다 대통령도요. 한국이 일관되게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침공에 명확한 입장을 견지한 것도 평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도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지원했는데 전력상 공백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참고적으로 이게 얼마나 폴란드 뭐 이미 저도 과거에 그때마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2022년도 7월에요. 우리가 이제 이 폴란드하고 FA-50 전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441억 불, 약 61조 원치의 무기를 갖다가 폴란드에 파는데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요. 61조 가운데 123억 2천만 달러, 약 17조 원의 무게에 대해서는 1차 이행 계약까지 체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2차 이행 계약은요. 나머지 이제 물량에 관한 것인데 K9하고 천무 관해서는 작년에 43억 천만 달러, 약 6조 원의 규모 계약이 체결됐고 K2에 대한 계약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방산 협력이 상당한 속도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있는데 요거는요. 수교한 후에 이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폴란드에다가 우리 방산 무기 방산 공장을 건립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굉장히 발전되는 거.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요, 우리 대한민국 이 방산 산업의 유럽 진출에 그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도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들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항하라 이거죠. 투항하면 그야말로 삼식을 다 제공해 준다. 이러한 지금 심리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또 그 소셜 미디어 이걸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전단 확성기 라디오 방송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대북 확성기하고 대북 전박판 이런 거를 활용한 심리전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다양한 심리전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 군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인해 전술을 하는데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고기 분쇄기, 이 이제 러시아의 인해 전술이 고기 분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고기 분쇄기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인해 전술에 북한군을 써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고, 이 북한에 있는 그 부모들이 그야말로 울상이고 얼굴이 다 그야말로 이제 그 초죽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방안까지 지금 김정은이가 고려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군과 관련해서 이건 총알바지다, 무슨 파병이냐, 용병이다. 이런 취지의 그 장관의 발언이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파병한다고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군복, 표시, 그리고 국기를 달고 활동하게 되는데, 북한군은 인민복이 아니라 인민군복이 아니고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해서 러시아군 총재 하에 작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리고 북한이 파병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까 봐서 시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철저하게 지금 분석 중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파병은 작년 9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이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 작년 9월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무기 위주의 지원이었지만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인 작년 10월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했다. 되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식별된 북한이 제공한 무기로서는 미사일하고 포탄인데 약 1000만 발에 가깝고, 병력은 특수부대하고 공병, 포병을 포함해서 1만 2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보고한 바에 따르면요, 12월까지 한 1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될 것이고, 그리고 1인당 한 월 2천만 원 정도의 봉급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파병된 분은 1차적으로 1,500명, 2차적으로 1,500명에서 3,000명은 제일 지금 전투가 세게 일어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이요, 굉장히 참 위급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군 지금 이제 3,000명 정도가 러시아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2,000명 정도는 훈련을 마치고 지금 서부로,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국방부 장관의 이런 발언 내용 직접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 국감장에서 있었던 건데요, 요 내용을 직접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푸틴하고 김정은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가졌거든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10월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주로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현재까지 식별된 것은 미사일하고 포탄 위주가 되고요. 약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습니다.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 뭐 이런 어떤 병력을 포함해 가지고 한 1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 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정확하다. 뭘 위해서 했느냐? 그건 결국은 자신의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통날까봐
지금 이제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군 파병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군이 여기서 총알바지로 그렇죠. 인해전술, 고기분쇄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잔인한 그야말로 그냥 생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2,000불씩을 받아먹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자기 통치자금을 쓰려고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 체제의 그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 증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그 북한 군들이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군사적인 우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야말로 그 한국군하고 대적할 때 지금 러시아 참전 경보를 쓰겠다는 것이죠. 이 잔인한 김정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이것도 일종의 말이죠. 인권 침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그야말로 러시아와의 동맹 조약을 핑계로 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맹 조약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제 비준 절차에 돌입했는데 비준이 이거 독재인데 당연히 끝난 거죠. 비준이 끝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으로 넘어가겠는데 이화영 재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석 심리가 오늘 있었어요. 보석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왜 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화영 변호인 측에서 설명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했어요. 시종일관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재명 재판에 굉장한 영향이 준다. 아니, 지 보석하고 이재명 재판 영향하고 뭐예요?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뭡니까? 지가 나가서 이재명하고 입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입 맞추겠다는 거예요. 입 맞추겠다는 말은 빠지고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이 양형에 불리해? 전혀 관계없는데? 그러면 뭔가 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리는 뭐냐? 지가 가서 입 맞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석을 신청하면서 저 입 맞춰야 돼요.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활동이 대회 이제 보석 조건에 이제 만나지 않는 거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가 관계치 않고 무조건 만나겠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허용해 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 이제 이게 제일 큰 그 보석의 신청의 사유예요. 자, 양형이 잘못됐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보면 더군다나 그동안에 공범인데 이재명 증거 자료에 대한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그리고 이게 항소심이 그대로 마무리된다면 이게 사실관계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야말로 양형상 불이익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변호인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화의 반출에 필요한 식무나 허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매우 단순한 공소사실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걸로 이제 기소가 됐다는 거죠. 그런 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런데 나중에 제3자 뇌물로 추가 기소됐어요. 자, 이걸 보면 의도적으로 분리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이화영이 지금 재판이 추가적으로 오는 게 뇌물, 요 심리가 별도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를 기소했느냐. 예. 근데 의도적으로 분리 기소한 거고 지 보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공범인 이재명의 증거자료에 대한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1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2심까지도 마무리된다면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요 사건 재판 때문에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심리가 형화에 날 수 있고 양형상 불이익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예요? 아니 보석신문은 보석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변호인은 보석 사유나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이재명 얘기만 계속하냐? 그러면서 1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예, 1심에서 재판 중인 다른 사건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요 사건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말이 이건 과거에도 이제 이화영이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거 기각됐잖아요.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방용철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요거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미 리호남에 대해서는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원을 요청했지만 70만 불을 필리핀 2019년도 7월 달에 필리핀 2차 아태 평화대회 때 줬다. 리호남한테. 예. 그리고 리호남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
리오나미가 오지 않았다는 게 이화영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왔다. 돈까지 줬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위챗이라고 하는 이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쌍방울 직원인 최모 씨하고 리호남하고 그다음에 방용철 요 셋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챗에. 이거를 연락을 통해서 자기네 호텔로 오라고 했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있는 방까지는 방용철 부회장 본인이 리오남을 안냈다.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70만 달러는 어떻게 해서 가져갔느냐? 가방을 쌍방울에서 준비를 하는데 이 가방은 뭐냐? 고급 위스키를 사면 캐리어를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김성태가 돈 70만 불을 넣어놓고 있었던 건데 그 가방을 통째로 줬다. 그래 끝난 것이죠. 요 방영칠 질서 하나 때문에 이화영이 9년 6개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똑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신진호 판사도 끝났다. 재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호 판사는 사실상 대명 접촉한 거나 마찬가지야. 재판 이거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볼 필요도 없어. 요거를 갖다가 김광민인가요? 김광민 저 이재명 변호사가 그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억울하다고. 이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용철 부회장의 오늘 이 항소심 증언은 이재명의 1심 유죄 판결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왜?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랬잖아요. 요거 이화영 판결문 너희들 잘 봐. 항소심 재판.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현주가 말이죠. 오늘 페북에 갑자기 글을 올렸어요. 갑자기. 뭐라고? 지금 개딸, 그러니까 이 신진호 부장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개딸들이. 이거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를요.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화영 항소심 재판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신진호 부장판사가 별도의 심리를 않더라도 충분하게 이재명이를 유죄 판결을 몰아서 장기형이 한 20년을 때릴 수 있잖아요. 그게 법조에서 나오는 것이 최소 15년, 보통 한 20년은 충분히 나온다.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세게 걸린 게요. 위증도 공직선거법도 대장동 사건도 아니에요. 왜? 대장동 사건은 어차피 뭐 5년, 6년, 7년 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속전속결로 갈 수 있는 게 위증선거법 빼놓고는 뭐냐? 바로 요 신진호 부장판사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 재판 준비 끝나고 본심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본 심리로.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항소심 재판 끝나면 신진호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또 재판을 굉장히 번개같이 진행되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탄핵 서명 운동을 벌여 거기에 신진호 부장판사가 흔들릴 사람이니까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중단하라 이렇게 이현주가 페북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남의 말 하듯이 해요. 뭐라고 하느냐? 개딸들 일각에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탄핵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들었다. 아이고 들었다 좋아하시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죠. 예, 이거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공정 재판에 대한 우려 이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원칙에 따른 운영과 자정이 우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게 이재명이가 누누이 당부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이현주는요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자를 좀 썼어요. 견제와 균형. 아니 언제부터 견제와 균형을 아이고 웃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 사법부 독립을 그렇게 강조해 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신진호 판사 아니 저도 웃는데 신진호 판사가 야 너희들 나를 애로 취급하냐? 오히려 신진호 판사가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발언이에요. 기가 막히는 이현주 이거 수준이 아이고 이런 인간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은 사법부가 정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엄정한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공정 판결이 내는 것이라고 믿고 기대해야 할 때다. 민주주의 원칙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법부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는 이재명의 입장에 판사 탄핵 여론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지가 이재명 생각이 확실하면 이재명이 지가 SNS에 올리지 왜 이현주한테 시켜요? 이거 이현주 이거요. 이재명한테 밀면 바꾸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도 판사했잖아. 네가 한글 쓰는 게 개딸들한테 영향가가 있을 거야. 요거는 이재명의 말을 개딸들이 오래전부터 안 듣잖아요. 총선 때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가 이제 개딸들을 자제하라.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분이 안 쓰잖아요. 명분이. 지금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판사들이 긴장을 잔뜩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이거 영장이 지워돼야 되는데 여론 지지는 올라가고 미치고 한당한다는 거예요. 판사들도.
그러니까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저는 살짝 빠지고 이현주한테 이거 특명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판사만을 의도한다기보다도 왜냐면요.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들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니까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의도한 것도 있지만은 뭐냐. 지금 다른 1, 2심이 1심이 11월 달에 2개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또 탄원서를 1심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의정 탄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탄원서. 와, 웃겨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어제 2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 그래서 다음 달 11일까지 서명을 받아서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탄원서가 10만을 이제 어제부로 넘었고, 그 다음에 신진우 판사 탄핵은요, 이미 뭐 제 기억에 한 2, 3주 전에 10만을 넘었으니까 지금 아마 한 15만에서 20만 가지 않았을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재명이가 신진우 부장판사 앞에 쩔쩔매고 있는지. 이거 사실상은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만히 있는 신진우 부장한테 탄핵 개딸들한테 명령 내렸다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아이고 그거 하지 마. 꼬리 팍 내렸잖아요. 이재명이가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